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시원하게 쏘아올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인데요. 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을 펴기가 힘들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느낌도 제가 실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런 느낌도 받았다 할 정도로 좋지 못한 시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빠진 폭을 거의 다 만회하면서 굉장히 좀 폭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줬다는 점이 오늘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제 분위기보다는 오늘 굉장히 좋아지는 분위기여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조금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날씨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스튜디오 쪽으로 오는 길에 바깥쪽 걸어오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너무 추운 날씨인데 패딩 하나씩은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파미 힐피거, 이런 아주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아마 오늘 87,000원 정도에 아마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삼프로TV에서 아마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 제품을 한번 입어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착용감이 있다고 보이네요. 스노우피크는 현빈, 그리고 타미 힐피그는 박 부장, 박근영 부장, 이렇게 광고를 한다 생각하시고 뭐 어떤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패딩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 춥잖아요. 뭐 87,000원이면 진짜 핫딜가 같아요. 보통 뭐 롱패딩이 한때 유행했다가 요즘에 숏패딩으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최근에는 뭐 저희 첫째 아들도 롱패딩 누가 입어 아빠 요즘에 숏패딩이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사놨던 롱패딩을 막 찾아서 꺼내 입기도 하는데, 뭐 물론 뭐 요즘 다닐 때는 또 숏패딩 입습니다만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바깥쪽에 재질도 상당히 좀 좋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미아님께서 아침부터 주구장창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은우 가디건을 제 개인적으로 사서 또 한번 입고 왔지 않습니까? 차은우 가디건, 그거는 뭐 PP라고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제품들, 좋은 제품이 시장에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많이 추우니까, 진짜로 이제 추워요. 정말로 이제 숏패딩도 좀 얇은 거 입으면, 가볍게 입는 거 입으면 지금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요. 이제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코크루아상님, 부장님 어색하다. 아니, 어색하지 않아요. 뭐 저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제 목표가 공중파 방송에 나가는 게 목표였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KBS 방송국에 어쨌든 3개월 제 이름을 단 편성을 받아서 이 경제방송을 3개월 동안 공중파에서 직접 편성받고 이제 본 방송으로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목표는 이제 CF입니다. 다음 목표는 CF 한번 찍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IBK 금융그룹에 이제 소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쪽에 지금 CF가 이재훈 씨가 광고 이렇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본사 금융그룹에 제가 이제 명사 특강을 최근에 올해 한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부회장님 계시고 이렇게 앞에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다음 모델은 저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했던 기억도 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4포인트 일단은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한 가운데 건설기계와 재건, 영상 컨텐츠, 화장품, 2차전지, 영화, 음반, 음원, 요리기판, 화장품, 조선기자재, 종합산업사, 이렇게 순서대로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불려들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시장에 아침에 출발하면서 대부분 업종들이 다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뭐 빠진 섹터가 거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관련주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은 하락했고요.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일부 반도체 업종은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완화된 통화정책이 시사됐고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에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어제 2.6% 하락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조사 소식이 하락을 보였는데 CB 고용 동향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굳건한 경기는 역시 재확인됐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 매도세가 지속됐고 외국인 선물 그리고 기관은 현물 위주로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전일 낙폭 상당 부분을 거의 다 되돌렸습니다. 코스닥이 5% 넘게 오늘도 급등했고요. 거래소도 2%에서 3% 정도 수준에서 일단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나타냈습니다. 자, 오전 기준 코스피는 현물이 마이너스 2,500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250억 매도였는데 기관은 플러스 2,500억 순매수 오전 기준입니다. 개인 자금 이탈이 지속됐고요. 연기금과 금융투자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은 11월 27일 이후에 10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의 부양책 영향에 화학이나 화장품, 특히 이제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좋았고요. 건설과 철강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일제히 반등세를 줬고 경제공작회의가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돌파하면서 주식시장 하방 압력 부여했던 이 환율이 결국은 오늘 1,430원을 하회했습니다. 엔화 소폭 약세 전환하기도 했고요. 젤렌스키가 종전 위한 외교적 해결안 수용 시사를 했는데 트럼프 취임 한 달 남은 점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상승 요인으로 보입니다. 24시간 내에 뭐 그냥 휴전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젤렌스키는 나토 가입을 원합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나토 가입을 허락하지 않죠. 이게 어느 정도 간극이 좁혀질지가 관건인데 단순하게 뭐 종전하겠다, 뭐 협상하겠다 이것만 갖고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토 가입 여부도 상당히 첨예한 대립이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인가 문제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가 구체화된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역시나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여당 의석 확보가 됐다라는 기자회견을 또 한 것 같아요. 뭐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예, 뭐 그냥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고요. 실제로 또 탄핵안 관련해서 어떻게 표결이 될지 이거는 이번 주 주말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인 뭐 주장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역시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된 테마주가 역시나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전일 양지수가 낙폭이 확대됐는데 역사적인 하단 수준 어제 기준 코스피 PBR은 0.83배 수준입니다. 역사적인 하단 수준까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모습까지 나타났고요. 중국 부양 수혜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주식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저가 매수세 유입과 중국 투자 심리 개선에 5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고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화장품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들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들의 투매가 또 바닥을 또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속성이 중요하죠. 단순히 하루 정도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바닥이 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중바닥이 일단 나와주는 게 좀 더 안정성을 주는 거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장품과 엔터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중국 관련주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오늘도 움직였다는 점이고요. 전일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최악의 월요일을 보낸 이후에 코스피는 낙폭과대 인식 속에 2,400포인트 이상으로 일단 회복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하락 저점에 대한 인식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어제 정도의 종가라면 하락에 대한 저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불안한 정국이 탄핵 정국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여전히 불안 심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아직은 좀 더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발 통화와 재정정책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업종별로는 중국 등 내수 부진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학과 철강, 섬유유복, 화장품 반등 상세의 상위권에 차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또한 주식시장 반등과 통화당국의 개입 그리고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에 1420원대로 일단 하락세를 안정을 찾으면서 다소 조금은 시장에 힘을 또 바쳤고요. 말씀드렸던 업종별로는 화학과 섬유유복, 건설업이 강세였고 반면 통신업은 약세였습니다. 화장품 업종,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업종 관련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정유화학 업종 이런 쪽도 오늘은 중국 수요 전망치 회복과 확대 전망에 일단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전방 산업은 그렇게 화학 업종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반면 이제 계엄 여파 이후에 주가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제시한 합병 찬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업 재편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등은 두산 계열사가 일단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기타 서비스와 제약이 강세였던 반면 출판과 매체 복제가 약세로 국면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뭐 많이 불안한 감이 있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 분위기라면 오늘은 사실 더 빠진다. 그리고 아침에 시초가의 반대 매매 매물이 또 쏟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제도 미국장이 좀 좋지 못했죠. 물론 어제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장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뭐 일부 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아침 시초가의 반대 매매가 물량이 많이 터지면서 또 짓누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봤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은 상당히 강하게 끝까지 주가가 올려줬다는 것도 어쨌든 굉장히 조금은 오늘 뭐 글쎄요 뭐 종가 무릎이 뭐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행이다. 어제 빠진 만큼 거의 다 주가가 오늘은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음봉을 오늘 양봉으로 다 이제 메꿔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은 듭니다. 좀 전에 패딩을 입었더니 수시아님께서 부장님까지 크크 이렇게 말씀 주시고 등골 아빠님은 몽클이 어울리신다 말씀 주시네요. 네, 뭐 몽클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입은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도 다 여러 이렇게 브랜드를 입으시겠지만 그래도 다음에 힐피거 한번 또 상당히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하늘님께서는 잘 어울린다 말씀 주시네요. 예, 뭐 굉장히 옷이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따뜻해요. 입으니까. 자,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섹터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키움증권의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자, 과거에 2008년, 2009년 그때 뭐 급락을 했던 시기, 저점을 찍었던 시기, 그리고 2022년에 한 번 더 저점을 찍은 시기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이제 어제 종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PBR 0.83배 정도면 역사적인 저점 거의 언저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깨진 것은 더 많이 깨진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드렸던 일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때는 또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진 적은 있지만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그 외에는 이 정도에서 거의 다 바닥권에서 형성이 됐다. 여기 보면 파란색 실선과 약간 뭐 핑크빛이라 봐야 하나요? 이 실선이 있는데 파란색 실선은 원화 기준의 코스피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핑크빛 이 실선은 달러 환산 코스피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원화 기준 코스피보다는 달러 환산 코스피가 훨씬 더 싸게 보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환산 코스피가 워낙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저가 매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고민할 만한 자리까지 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역시 시장에서 같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한 락바텀 저점을 봤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점의 어떤 영역, 에어리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최소한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 공세가 거세지거나 지금부터 엄청나게 거세지거나 아니면은 뭐 주가의 추가적인 급락 이런 여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느냐. 물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지금 갑자기 뭐 글쎄요, 뭐 전국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갑자기 뭐 계엄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뭐 악재가 꽝 하고 뭐 국내 증시에서 뭐가 꽝 하고 터지면 뭐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뭐 이벤트가 없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버텀 권역에 영역에 들어온 것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표가 있는데 가치 투자 클럽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서 올려주신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지수 하락 시에 개인 순매도 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1년도 그때부터 해서 쭉 이제 아래부터 위로 올라오는데 개인 순매도죠.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판 건데요. 1일 순매도입니다. 보시면은 2024년 12월 9일 날 1조
1조 1934억을 팔았네요. 그 다음에 2021년 11월 29일 날 1조 774억을 팔았고, 2011년 8월 8일 날 7,286억을 코스피와 코스닥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월 9일 날 1조 1934억을 판 게 아마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일 수익률은 저렇게 오른쪽에 나오지만 한 달 후 수익률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개인의 패닉셀 이후에 한 달 후 수익률은 상당히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패닉셀이 저점을 만들어준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12월 6일, 6일에도 그날 개인이 7,563억을 일단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달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데, 나머지를 보면 수익률이 뭐 많게는 한 달 뒤에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 14%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수가 14%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런 권역이 상당히 많았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게는 7.4%나 급등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패닉셀이 나온 뒤에 한 달 뒤에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급등이 나오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치투자 클럽 관련된 이야기인데, 거기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계엄 이후에, 계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상입니다. 이 보시면 일주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상인데, 보시면 하이닉스,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JYP엔터,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쭉쭉쭉 나오죠. 밑에 한화시스템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하이닉스나 네이버 등을 가장 많이 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하나시스템, 방산 섹터도 좀 많이 샀다는 거고, 현대일렉이라든지 변압기, JYP 엔터, 엔터주 가운데서는 JYP 엔터. 이번에 아마 KG인가요? 뭐 그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악재가 있었는데 어쨌든 외국인으로 꽤 많이 샀다, 이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지스 리서치 쪽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신 자료인데, 비상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3일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거래일 동안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이게 시가총액 대비 기관 순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 순입니다. 이건 제가 표가 없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거래일 동안 기관이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비율이 높은 종목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올릭스, 그다음 두 번째는 VT, 세 번째는 일진전기, 네 번째 오로스 테크놀로지, 다섯 번째 시메스, 여섯 번째 리가켄바이오, 일곱 번째 화성엔터프라이즈, 여덟 번째 에센트 에너지, 아홉 번째 휴메딕스, 열 번째 SK 오션플랜트, 11번째 루닛, 12번째 테크윙, 13번째 스튜디오 사믹, 14번째 D&D 파마텍, 15번째 산일전기. 대부분 종목들이 아마 고기가 좀 끄떡여지는 종목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들이 절대 수치로 많이 산 것보다는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비중이 높은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심으로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테크윙은 좀 빠지는 모습이어서 좀 아쉬웠던데, 나머지 종목들은 급등을 한 종목도 꽤 많습니다. VT라든지 일진전기,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리스트 15종목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 대선 이후에 S&P 500 평균 추이인데, 지금 대부분 미국 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빠지는 거 아니냐, 급락하는 거 아니냐 겁내는 분이 있는데, 미국 대선 종료 이후에 지금 파란색 실선을 보시면은 평균치입니다. 대선일을 10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화돼서 이게 쭉 보시면 1992년 대선 이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파란색 실선, 대선이 종료 이후에 S&P 500은 평균적으로 쭉 올라왔다. 한 15% 정도 더 그게 나타납니다. 아마 1년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15% 지수가 이 정도 올라간 거고요. 중간에 보이는 빨간색, 가운데 실선 중심으로 빨간색 보이는 것이 현재 구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선 이후에 한 1년 동안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되는 정책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올라타고 S&P 500이 추가적인 상승을 많이 보였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매크로 지표인데요. 마지막 매크로 보여드리면 이제 제일 오른쪽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12월입니다. 이 보시면 1년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두 번째 월이 12월 달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69%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12월 달이 전체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어쨌든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디셈버 12월 달에 에버리지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중간에 이제 올라온 게 1.6% 정도 올라온 게 있죠. 뭐 그거 말고도 두 번째 정도로 지금 디셈버 쪽에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면 괜찮은 모습을 12월 달에 보일 수 있다는 것도 국내 지수가 일단 국내의 어떤 내부적인 정치적인 이슈만 아니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제 미국장도 연동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일단 역사적인 흐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제가 매크로 지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몬님, 박근영 부장님 응원해요. 핸섬 하셔서 보기에 참 좋아요. 네, 무슨 말씀을. 그러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 특히 이제 화장품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이런 섹터들이 많이 주가들이 올라왔는데요. 어제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총서기가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년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내 수요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표현이 종전에 신중한이라는 표현에서 적당히 온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완화적인 기조로서의 선회가 선언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에 엄청나게 중국이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을 일단 시장에 던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가 10일부터 12일로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행이나 항공주, 그 다음에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석유화학 등 이런 게 괜찮았고, 철강 주요 종목이라든지 중소형 건설, 그 다음에 비철금속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중국의 경기 변동에 민감했던 시크리컬 업종, 해운과 같은 쪽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까지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교보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 주가 강세에 대한 코멘트를 교보증권에서 냈는데요. 자, 중국 노출도가 높은 화장품과 음식료, 소비재 업종이 주가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리온, 농심,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말씀드렸던 중국 매출 비중 24년 예상 기준으로 음식료 업종 내에 오리온이 중국 매출 비중이 41%로 가장 높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화장품 업종 중에서는 ODM이 코스맥스가 26%로 가장 높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맥스가 15% 올랐나요? 상당히 높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노출도가 높은 것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의 중국과 면세 비중이 20% 수준인데 낮은 상태죠. 상당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중국 비중이. 근데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오리온이 41%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가 26% 상당히 높아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위기가 중국 쪽에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라면 중국 노출도가 높은 종목이 주가의 탄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음식료과 화장품 업체 중국 매출 비중 순서대로 제가 불러드리면 오리온이 41%, 삼양식품이 25%, CJ제일제당은 중국 노출도가 높은 바이오 사업을 포함하면 16%까지 올라가고요. 농심은 5%,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는 코스맥스가 26%, 한국콜마가 7%, 코스메카 코리아가 8%, 아모레퍼시픽이 18%, LG생활건강이 19%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과거에 최대 48%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이 18%로 완전히 줄었고요. 다른 쪽으로 미국이나 북미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확장을 했겠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최대 중국의 비중이 37%나 됐는데 최근 24년도는 19%로 많이 줄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리튬주가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그다음에 리비안,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특히 리비안이 11%, 루시드가 10.87% 주가 급등했습니다. 투자은행 벤치마크는 리비안에 대해서 폭스바겐의 새로운 합작 투자와 조지아 조립 공장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출로 경영이 개선될 것이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레퍼티는 루시드에 대해서 현금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로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죠. 기존엔 보유 의견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나오면서 알버말, 그다음에 리튬 아메리카스 등의 리튬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각각 4%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죠. 뭐 그런 것들이 역시 수요 확대되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신중환이라는 단어에서 적당히 온건한으로 변하면서 14년 만에 아주 오랜 기간 만에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가 선언됐다는 점을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면 테슬라의 이번에 차이나, 그러니까 지난주 라스트 위크에 테슬라 안에 있는 보험 등록 건수입니다. 이게 21,900건 정도가 등록이 됐는데 이거는 위클리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보험 등록이 많았다, 뭐 판매가 많았다 볼 수 있겠죠. 보험 등록이 많았다는 것은 그런 것들도 봤을 때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가 굉장히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상당히 숫자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취임 첫날 내년 1월 20일 날 전기차 의무를 취임 첫날 바로 종료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또 해요. 트럼프 당시에는 현지 시간 8일이면 뭐 얼마 안 됐습니다. 공개된 미국 방송 MBC와 인터뷰에서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즉시 종료할 것이라 말을 했다고 하죠. 터무니없고 미국에 큰 피해를 주며 환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환경과 관련된 일을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트럼프 당시인의 언급이 나오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개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국내 섹터에 조금 우려를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은 또 발언을 쏟아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IRA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은 거의 어렵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스탠스가 역시나 좀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분위기 많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2차 전지는 제가 오늘은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오늘 주가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현대차 기아의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각각 6%와 7.2%인데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포함한 총주주 환원 수익률은 각각 8.4%와 10%로 굉장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멀티플이 4.2배, 그리고 기아가 3.5배의 이제 PER이 이렇게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최소 주당 배당금을 제시한 상황에서 최소 배당 수익률은 현대차가 5% 그리고 기아가 5.4%로 기대할 수 있고, 최소 주당 배당금을 기준하여 6%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주가 대비 19에서 9% 정도 낮아지면 매력적인 진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즉 지금보다 악화된 가정을 한다더라도 현대차 기아의 주가는 절대적으로 저평가 상태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차의 기아에 대해서 밑에 기대 배당 수익률과 최소 기대 배당 수익률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최소 기대 배당 수익률은 5%와 5.4% 각각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뭐 더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기대 배당 수익률이 어쨌든 각각 6%에서 7.2%까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증권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 기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154만 8,333대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같은 기간 현대차 기아가 전 세계에서 판매한 차량은 665만 6,584대에 전체적으로 23.3%를 미국 시장에서 올해 판 겁니다. 현대차 기아의 미국 판매 비중이 23%를 넘은 것은 1998년 이때 28.8% 정도 수준이었죠.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24년도인데 2024
2024년도인데 1988년 이후로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현대차의 미국 시장 판매 대수도 올해 약 170만 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역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멀티플이 상당히 좀 아쉽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언제까지 이렇게 멀티플을 낮게 받을 것인가. 뭐 언젠가는 한번 트리거가 생기면서 뭐 글쎄요. 뭐 8배, 7배, 10배 이 정도까지 한번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기다려 볼만 합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정말 저평가되었다는 것도 답답은 합니다. 예, 그런 것들 어쨌든 뭐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극심한 저평가다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음식료, KB증권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커버리지 종목들의 12개월 평균 주가 상승 여력은 37.6%가 나온다. 그래서 코스피 12개월 상승 여력 11.2%를 상회할 것을 전망한다고 KB증권은 밝혔습니다. 그들이 KB증권이 12개월 후행 코스피의 타겟 프라이스가 있겠죠. 그것이 11.2% 정도 현재부터 올라갈 거로 보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그들이 이제 음식료 커버를 하는 종목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37.6%로 상당히 좀 코스피 상승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증가가 지금 2023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4.3% 증가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내수 실적도 완만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현재 10배인 12개월 포워드 PER 음식료 전반에 10배 정도가 되는 PER 밸류에이션이 14.3배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5년 예상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인데요.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쪽이 내년에 매출액 증가율이고 회색 막대 그래프가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높게 나온 게 역시 삼양식품입니다. 올해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15.9%, 영업이익 증가율은 23.7%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지금 롯데칠성 19.5% 그리고 그 다음에 농심이 18%, 그 다음에 뭐 10%가 뭐 여러 가지 뭐 KTNG 이런 것들이 이제 좀 10% 정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게 역시 삼양식품, 그 다음에 농심, 그 다음에 롯데칠성,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중심으로 어떤 것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또 많아지는 것인지 높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주식을 조금 집중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도 오늘 상당히 주목을 받다. 물론 오늘은 뭐 이 정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안 오른 종목이 별로 없을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어쨌든 다 같이 주가 올라오는 분위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음식료 업종 어떻게 뭐 관심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상당히 움직인 적도 있었죠. 특히 삼양식품이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죠. 클로버 유튜님께서 네. 제가 핸섬한 게 아니고 큐티하다고 말씀 주시네요. 네. 아무튼 뭐가 됐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고 오늘 같이 조금 시장이 좀 그래도 안도를 해주니까 이런 농담도 할 수 있네요. 어제 같은 분위기에는 숨이 안 쉬어지던데 오늘은 농담도 하시니까 그래도 저도 좀 편합니다. 마음이 좀 편해요. 근데 이제 연속성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내일도 이 경계감을 어쨌든 당분간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매출처 다변화 기대감 등의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등이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 계절성을 상쇄하는 최근에 글로벌 매출처 다변화가 확인되고 있고 역시 북미 쪽의 진출을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도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에도 견고한 전분기 대비 성장을 또 이어가면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다 평가를 했고요. 이제 막 그 발을 들여놓는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미국 시장, 대형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누가 잘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투약 환자 증가에 더불어서 비만으로 인한 손상된 세포의 기질 회복을 위해서 역시 스킨부스터나 고주파 시술 선호가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보이고요. 최근에 또 관심 받고 있는 게 스킨부스터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좀 주목을 받는 게 주베룩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주베룩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바임 글로벌의 주베룩도 상당히 지금은 장외에서 또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스킨부스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보시고요. 단순하게 이제 레이저 업체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 지금 현재 뭐 외국계 팔리지 않고 남아
남아있는 회사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회사 중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은 레이저 업체, 미용기기 업체는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클래시스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매각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살까? 이거는 좀 제가 갸우뚱하고요. 나머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현재 남아있는 미용기기 가운데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고요. 뭐, 그래서 미용기기 업종, 현재 상장된 종목 말고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큐어젯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은 아마 12월에 아마 그 특례 상장 관련된 이슈가 이제 통과가 되면 내년 반기 정도에 상반기 끝, 하반기 시작할 즈음에 아마 관련된 그 큐어젯 관련된 그 회사가 아마 상장을 제가 보기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마 거의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관심을 좀 가질 만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바이민 글로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쪽도 아직까지 상장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중심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베룩 이런 것들 아직 비상장인데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오히려 지금 비상장 쪽이 훨씬 좋은 종목이 많아요. 상장사들보다는. 예,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 그래서 남아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팔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외국계가 가져가서 또 뭐 일부는 지금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아직 매각이 안 되고 남아있는 종목들은 좀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끄르지님께서 박근영 하우스가 미용기기 숏 선언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제가 숏을 선언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 판단에 매력적인 구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제품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뭐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뭐 시장에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뭐 제 생각과 똑같이 주가들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시면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6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AI가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본격 출시하면서 AI 관련주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샘 얼트만 이야기가 나오죠. 예.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동영상 생성 AI 모델인 소라를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라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으로 입력하면 소라가 동영상을 제공하는 AI 모델인데 이번 출시는 지난 2월 소라를 처음 공개한 이후에 10개월 만에 나왔고요.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온라인으로 중계된 소라 시연에서 두 이미지를 결합해 동영상을 생성하는 블렌드 기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소라는 유럽과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날부터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소라가 본격 출시되면서 동영상 AI 모델을 둘러싼 빅테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유럽과 영국에서 출시 일정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들 지역에서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시 일정이 안 정해진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지만 어쨌든 AI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동영상 만들고 이게 더 많이 이렇게 기술이 진보되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짧은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점점점 기술이 좋아지면 영화 한 편을 그냥 AI로 만드는 그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광고라든지 이렇게 방송국 쪽에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외신을 보면 방송국의 사람을 완전히 뭐 없앤다 뭐 이런 말도 들릴 정도로 지금 AI가 침투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도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딥페이크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아무튼 이렇게 동영상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계속적으로 AI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도 충분히 지금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섹터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정유와 LPG 도시가스 관련주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68.37달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정유가 급등했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하향 안정화 그대로 돼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관련된 이야기가 경기 부양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시리아 쪽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가 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좀 커지는 측면 때문에 아마 유가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시리아가 주요 산유국은 아니긴 한데 아라사드 정권의 붕괴가 시리아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결국은 유가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제 보였다.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아직까지는 수급이 상당히 수요가 좋아진다 보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 관건은 중국이 될 수 있는데 중국이 정말 좋아지면 수요가 올라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어제 그 발표 하나만 갖고 중국 수요가 완전히 확실하게 올라온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 이 정도로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유가가 반등을 줬기 때문에 관련주가 오늘도 좀 들썩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휴전과 종전 구상 언급이 나오면서 건설기계와 재건, 중소형 건설주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이야기가 계속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일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려면 나토 가입 여부가 서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이 상반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말은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9번째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미국의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 지명 소식이 들으면서 컨텐츠와 영화 관련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야, 이게 지금 12월 26일 날 오픈입니까? 이게 오픈되기도 전에 이미 벌써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방영 전인 작품이 시상식 후보에 지명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상당히 좀 높은 관심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도 시장에서 오늘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입니다. 삼성전자 내년에 1월에 XR 신제품을 샘플 공개 형식으로 아마 발표가 될 것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메타버스와 AR, VR주가 일단 올라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XR 기기 시제품 출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이름이 무한이라고 합니다. 무한. 예, 무한이라는 건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아마 1월 미국에서 열리는 갤럭시 S25 출시 행사에서 XR 신제품을 샘플 형태로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아마 AR 안경 컨셉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내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2, 3만 대 이상의 양산품을 본격 출시할 것으로 일단 기대는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와봐야 되죠. 실제로 나와봐야 되고 컨텐츠가 있어야지 팔리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R, VR, 메타버스 주식이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글의 최신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 공개 소식에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거고요. 12번째 미국 하원이 중국산 드론 판매 금지 법안 표결 임박 속에 관련주가 올라왔다. 국내 드론 관련주가 또 올라왔다는 점, 이 부분도 오늘 단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처럼 시원하게 내일도 연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